People's Republic of China continues to conduct an alarming number of risky intercepts of U.S. and allied aircraft flying lawfully in international airspace. 中方再次正告，台独分裂活动越猖獗，受到的反制就会越坚决，一切外部干涉势力都将以失败而告终。 으르렁대고 싸우면서도 할 건 다 한다. 상식적으론 이해되지 않지만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 바로 G2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6,906억 달러, 우리 돈 873조 원. 지난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총 무역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공식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들은 싸우는 와중에도 서로 잘 팔아줬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5,368억 달러, 전년보다 무려 6.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였던 2018년 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수출도 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1,53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 자료를 발표한 지난 2월에도 미중 관계는 안 좋았습니다. 악화일로를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적어도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본토 영공을 침범하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중 일정을 전격 연기하고 정찰 풍선을 격추했습니다. F-22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했는데 바이든 정부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아닌 자국민들에게. 이에 중국은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싸웠지만 경제만은 훈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중국을 때려 당선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7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발동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제품에 무려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명분은 불공정 경쟁. 미국 내 여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메이드 인 USA를 띄우니 정치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경제 압박에 있어 트럼프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재작년 미국 기업의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수요가 많은 휴대전화, PC 등의 주요 공급 국가인 만큼 이 조치는 중국의 수출을 막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긴 했는데 미국의 조치에도 틈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게임기 등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제품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오히려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중국 규제가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주로 중간재에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주변과 남중국해 패권을 둘러싼 미중의 극한 대립, 그리고 한미일과 중러북이라는 양축으로 형성된 신냉전 구도 속에서도 미국은 최근 중국에 큰 선물까지 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7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감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리튬 배터리용 소재 등을 생산하는 화학기업 광둥광화 과학기술과 센서 제조업체인 난징 가오와 과학기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출 통제 명단으로 직행해 실제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지난 러먼드 미국 상무부 장관 방중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러먼드 장관은 지난 8월 27일부터 나흘간의 방중 기간에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방중 이후 CNN에 출연해 미국은 채찍을 갖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 긴장감은 이전에도 늘 있었습니다. 러먼드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니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에 이어 6월 이후 네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미국 정부 고위 인사입니다. 사실상 국경이 없는 자본은 더 적극적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 말 중국을 찾아 중국 외교부장과 상무부장, 공업정보화부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머스크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도 비슷한 시기 중국을 찾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중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GM 회장과 스타벅스 CEO도 중국으로 넘어가 투자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 정신이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따른 주변 국가의 갈등 그리고 양안 관계 등을 거론했습니다.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의 타이완 문제 언급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극렬히 반발해왔습니다. 미중이 이렇게 주변국까지 동원해 으르렁대도 경제적으로 풀어줄 건 풀어주고 사줄 건 또 다 사줍니다. 미중 갈등이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양국 모두의 공감대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갈등 관리이자 위기 관리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장이 있는 중국이 필요하고 중국은 물건을 팔 미국의 거대 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G2 가운데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미중 지도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오늘도 죽일 듯 싸워도 할 건 다 합니다.